안녕하십니까? 예, 모의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직무랑 좀 관련지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해외영업부 사원 하여부 지원자 조필근입니다. 저는 해외영업 사업부에 지원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역량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지식입니다. 지난 4년간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에서 TFT 측정 및 각종 패널 분해 실험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이해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제가 입사 후 삼성전자의 S시리즈와 태블릿, 스마트워치와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이해하는 데 보다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개발 부서 및 구매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영업 경험 및 어학 실력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CAC 진심이 서포터즈 활동에서 참가하여 통역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통역병 활동을 통하여 영어 실력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영어 실력은 실제로 삼성전자 해외영업 사업부에서 해외 법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지원서를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네. 좀 시작부터 좀 인상 깊었었던 게 이메일 주소가 베스트 세일즈 땡땡땡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거 쓰시는 건가요?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취업용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요? 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많이 고민한 결과 낸 아이디어입니다. 아. 최고의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결심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길을 끄는 게 원래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김종국이라고 쓰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존경하는 사유가 자유분방함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자유분방함이 본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보네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김종국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연예계,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제 인상 깊게 와닿아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분방함은 어떤 의미로 이제 존경을 표시한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력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교환학생은 제가 가지 못했지만 어학병 네. 활동으로 미군들과 업무 상대를 했었고 또한 CS 2022와 같은 해외 출장 경험 또한 두 번의 미국 출장도 또 추가로 있었고 네. 이외에도 교환학생 동아리 또한 증권 분석회와 같이 다양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제가 향후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진행을 할 때 많은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이제 김종국 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 자유분방함이라고 하면은 네. 그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보통 자유분방함이라 하면은 어떤 틀에 끼워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분방함이 본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는 제가 해외 영업을 지원할 때 역량과 연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영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그리고 특히 미주나 유럽, 중동과 같이 다양한 지역들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적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새로운 법인 관계자를 만날 때 이들과 어떻게 친분을 쌓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결과 제 나름대로 내린 판단은 적극적 자세, 먼저 다가가면서 서로 관심사를 공유를 하고 친해지는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제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자유분방한 성격.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적극성이라고 좀 말을 좀 표현을 좀 고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내 활동이나 뭐 인턴 경력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스타트업 업무를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더 본인 업무에 맞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랑 좀 다를 텐데. 공통점이라고 하나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은 네네. 스타트업과 대기업은 둘 다 각자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에 굉장히 깊은 감명 받았습니다. 네네. 제가 두 번의 출장은 둘 다 미국이었었는데 네네. 각자 각 프로젝트마다 목표를 설정했던 것, 타겟을 설정해놓고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영업 활동을 수행을 하고 비즈니스를 조율하면서 이것이 일처리구나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해외 영업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원한 회사가 사실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제 제조된 상품을 팔아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도 이제 해외 영업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지원자 대비 좀 자신 있는 분야가 제 전공 지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조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4년 동안 배웠던 학문은 디스플레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구동 소자, 어떻게 LCD OLED가 구동을 하는지와 어떻게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또한 최근 트렌드와 이슈는 무엇인지를 배우는 학과였습니다. 네. 따라서 삼성전자 역시 제조업 기반이지만 제 전공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이제 대학교 생활하시면서 배운 게 이제 공대에서 디스플레이 쪽 전공하셔서 배우신 건데, 전공 지식을 활용하려면은 이런 전공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회사나 이런 데가 낫지 않아요?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네.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 디스플레이 연구나 디스플레이 공정 네.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겠지만 네. 제가 다른 지원자나 다른 사람들 대비 제가 무엇이 좀 더 하고 싶고 무엇에 좀 더 적성이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결과, 저는 아무래도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또한 이것을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홍보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가 필요한 역량인 어학 능력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당연히 영업에 필요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 훨씬 더 제가 업무를 어디에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결과는 해외영업 직무였습니다. 그러면은 전공 지식을 만약에 해외 영업 업무를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없다면 굉장히 그 모티베이션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해외영업에 대한 제가 정확한 이해를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쪽 이거 궁금한 건 또 보면은 여기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AR, VR 시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주식 하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사명 바뀌었는데 연중 최저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 인더스트리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메타버스 경험을 선사하거나 하는 데 설득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입니다. 하드웨어가 기존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마이크로다 디스플레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시인성을 훨씬 더 개선할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사용성에 굉장히 불편함이 내려가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의 마련입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든 자체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만 한정되어 있었다면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별도, 소프트웨어 별도로 해서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와 아니면 다른 경쟁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하드웨어 강점인 기업들의 하드웨어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둘이 잘 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에서 오큘러스 인수하지 않았나요? 시장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HMD를 만들어 파는 게 네.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VR AR 시장이 굉장히 모호한 시장이고,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거의 VR 게임이나 네. 아니면 소위 제가 작성한 것 같이 포켓몬 같은 네. 단순한 1차원적인 게임에서만 그치는 것 같지만, 제가 CES 2012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VR AR이고, 거기서도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향후 3, 4년 뒤에 기술이 좀만 더 발전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발전될 수 있으면은 실제로 비대면 업무 아니면은 홀로그램 콘서트, 홀로그램 쇼핑과 같이 다양한 콘텐츠 확장이 가능하겠구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 이 HMD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면은 잘 팔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제일 타겟을 노리고 싶은 거는 10대부터 30대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10대 사이와 20대 사이에서 굉장히 가상현실에서 노는 소위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는 현재 10대와 20대 초반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이는 어디까지나 하지만 핸드폰과 별도로 구분된 가상세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HMD 디바이스를 끼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은 훨씬 더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대, 20대가 게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하는 게임이지만 이제 유흥가, 소위 홍대나 건대와 같이 유흥가를 방문하시다 보면은 그런 VR, AR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을 접근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1차원적인 게임이 많긴 하지만
게임 회사들, 예를 들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같이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현재 AR, VR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발전된 HMD 기술과 결합을 하여 게임 경험을 생산한다면은 예전에 게임 시장이 PC방 붐이 불었던 것처럼 AR, VR 시장 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HMD랑 게임 산업은 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제조사들도 이거를 많이 만들겠죠. 거기에서 좀 유니크한 강점을 어떤 걸 내세워야 좀 다른 제조사 대비 그 당사 HMD가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력이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HMD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라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LCD를 이용한 AR, VR 같은 경우에는 화질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닥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따라서 500만 원을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굉장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시다시피 아몰레드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조금만 더 화질을 개선시키게 되면은 충분히 HMD 디바이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합리적 가격에 괜찮은 스펙으로 인해서 시장을 점유하기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 판단되며 소비자들 역시 설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제조사잖아요. 단말이 필요한 곳에서 뭔가 이제 RFI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 요청을 하고 RFP라 그래가지고 그 프로포저를 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제안서를 내는 거죠. 그렇게 단말을 제안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품당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B2B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단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구매한다 하면은 몇천 대가 될 수도 있고 재단에서 구매한다면 몇만 대가 될 수 있듯이 그렇다면은 저희가 단순히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1000만 원 넘게 커질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1원 원가 하나 낮추고 어느 가격에 저희가 판매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동의하지만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B2B 영업을 해서 수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고객사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고객사를 제가 정해 볼게요.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용으로 초등학생 교육용으로 타블렛 PC를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격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S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팔다 보면은 제품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동생이 있다 보니까 이제 태블릿 PC가 망가지는 경우를 좀 경험을 했었는데 이때 당장 서비스 센터가 집 근처에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다.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의 뭐 C 브랜드 어떤 회사라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학부모들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최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서비스 센터를 가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익숙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제일 높은 편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세대들도 삼성 제품에 대해 익숙하고 따라서 단순히 제품들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 이외에도 만약에 나중에 그걸 회수한다던가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할 때도 기존에 있던 재고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익숙함이 어차피 그 속에는 이제 OS가 들어가 있잖아요. OS는 사실 제품에 상관없이 익숙하게 쓸 수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도전적으로 그 마켓 셰어를 2배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딱히 큰 방법은 없어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일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5월달 기준으로 그때 제품 카탈로그를 좀 제가 보니까 주로 Z 플립이나 Z 폴드와 같이 그런 접이식 핸드폰이 20, 30대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삼성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던 A 시리즈가 노년층 대상으로 굉장히 잘 팔리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20, 30대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가방이나 휴대성이 편리하고 또한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선호하고 있고 또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익숙한 OS고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것이 삼성 제품과 다른 것들의 연관성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본에서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미 기존에 있는 영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만 강조를 했다면은 이러한 제품들이 다양한 가전이나 시스템과 연동될 수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강조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마케팅에서 이제 60, 70대가 네, 잠깐만요. 예. 아까 이것도 IoT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가전이 마켓시어가 높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단말에 마켓시어를 올린다 한들 다른 가전제품이 가정에 없으면 IoT 기능이 좀 쓰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미 가전제품이 엄청 많이 이제 MS가 높은 상황이라면은 그때 우리 거가 IoT가 잘 되니까 뭐 당사 제품을 MS에 올리겠다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죠. 조금 그 방법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일본어 번역해서 들어가 봤는데 네. 제가 강조하고 있던 게 역시 Z 플립이었습니다. 네, 네. 이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본인의 체형이랑 좀 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신장이 제일 낮습니다. 네. 남자분 키가 165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보다 약 8cm 정도가 낮습니다. 오. 이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혼다나 토요타 차량들이 네. 미국이랑 일본이랑 판매량이 크기가 다릅니다. 네. 그런 약간 좀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에서는 SE 시리즈가 있겠으나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삼성의 미니 시리즈인 Z 플립이 굉장히 휴대성도 깔끔하고 네. 제품에 제품에 넣기가 용이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형 제품들이 얼마나 잘 일본인의 체형과 성격과 생활에 맞는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20,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 설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단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뭔가 새로운 그런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불가능한데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이력서가 좀 화려하고 성공하신 것도 많고 그런데 혹시 뭐 실패하신 사례는 없으세요? 좌절했던 경험이나? 제일 큰 인생의 좌절 경험이자 인생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경험은 제 재수 실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학교를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매일같이 14시간씩 공부를 하고 오로지 한 성과만을 위해 굉장히 달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성격 단점이기도 한 긴장하는 버릇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상황에서 시간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긴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재수 이후에도 실제로 한 번 더 수능을 보는 것까지 시도를 했었으나 3번 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에 따라서 재수에서 얻게 된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신 거예요?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지금 있는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수능 시험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이나 주변 상태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앞으로 1분 1초 이 1시간을 네.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추후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라는 정신으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면접 보실 때도 긴장하지 마시고 잘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원자분 모의 면접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체형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